인터넷 네트워크 레이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에는 이제 통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통신 방법을 제공한다. 그거를 주소 지정, 어드레싱이나 라우팅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각 장치가 고유의 어떤 자기 주소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층에서 사용하는 그 주소라는 것이 IP 어드레스라는 거고, 뭐 아직도 IP 버전 4 주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32비트의 점으로 구분된 수진수 표기법을 하는 이 32비트의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잘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역까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네트워크 필드, 호스트 필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서브넷 마스크, 프리픽스, 그 외에 프라이빗 IP 어드레스와 퍼블릭 IP 어드레스의 개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주소 변환, 그 다음에 포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쭉 개념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IP 버전 6도 이것이 IP 버전 4 어드레스의 어떤 주소 공간의 고갈 문제나 보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버전 6가 이미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 버전 6에 대한 주소 체계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총 128비트의 이제 주소 공간이 있어서 콜론으로 구분된 일련의 이제 16비트 16진수 텍스텟이라는 거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0의 값들은 두 개의 콜론으로 표시한다든지 그런 규칙을 가지고 그런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P 버전 6에서의 여러 가지 주소 유형들이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주소라는 것은 단일 장치의 어떤 단일 인터페이스에 대한 식별자가 되겠다. 즉 유니캐스트 주소로 전송된 이제 패킷은 해당 주소로 식별되는 인터페이스로 직접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 더 세분화해서 링크 로컬 어드레스나 유닉 로컬 어드레스,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다양한 버전 6 어드레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잘 구분해서 소화하셔야 됩니다. 라우터와 라우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패스 디터미네이션 그리고 나서 패킷 포워딩 하는 그런 절차가 쭉 슬라이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 내에 있는 이제 엔트리들을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 아니면 정적 경로 아니면 동적 경로 아니면 디폴트 경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엔트리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들어온 패킷의 IP 주소에 마스킹을 씌워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아웃풋 인터페이스로 이 패킷을 포워딩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라우팅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장치들을 살펴보는 섹션인데요. 첫 번째로 스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스위칭에는 TCP/IP 모델의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과 OSI 모델의 레이어 2, 즉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고 맥 어드레스 테이블의 항목을 기반으로 해서 프레임을 필터링 한다든지 플러드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위치의 동작 모드가 소개가 되어 있죠. 컨트롤 스위칭이라는 거하고 스토어 앤 포워드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프레임 전송 모드에 대해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소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랜 스위치의 몇 가지 특징을 포트 밀도나 프레임 버퍼, 그 다음에 빠른 인터널 스위칭 이런 개념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폴 덴시티, 포트 밀도라는 거는 소형 장치의 경우에 이제 스위치당 여기서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28개에서 48개의 포트 그리고 이제 대형 모듈러 스위치의 경우에는 스위치 셋시당 수백 개의 포트에 이르는 많은 포트가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 장치로는 어떤 것들이 슬라이드 하단에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스위치 포트가 있는 모듈형 라우터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랜에 있는 장치를 연결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에 동일한 랜에 있지 않은
어떤 장치들끼리 통신을 하려면 반드시 라우터가 필요한 거죠. 라우터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담당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트래핑을 라우팅을 하는 것이다. 라우터에는 슬라이드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능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로 결정과 패킷 전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라우터에서 지원하는 세 가지 패킷 전달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걸 정리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스위칭이라는 메커니즘, 패스트 스위칭, 그 다음에 시스코 익스프레스 포워딩. 프로세스 스위칭이라는 거는 이제 패킷이 인터페이스에 도착을 하면 CPU가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라우팅 테이블의 항목과 일치시키는 컨트롤 플레인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인터페이스를 결정하고 패킷을 전달을 하는 것이죠. 이 라우터는 패킷 스트림의 타겟 또는 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모든 패킷에 대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의 어떤 메커니즘은 실질적으로 느리다라고, 왜냐하면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메모리 참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신 네트워크에서는, 오늘날의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프로세스 스위칭이라는 메커니즘은 거의 구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속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패스트 스위칭, CEF 이런 것들을 쓰는데, 패스트 스위칭은 패스트 스위칭 캐시라는 것을 사용해서 넥스트 홉, 다음번에 이 패킷이 가야 할 곳이죠. 넥스트 홉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패킷이 인터페이스에 이제 수신이 되면 CPU가 패스트 스위칭 캐시에서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하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으로 전달이 됩니다. 패킷에 대한 흐름 정보도 이런 패스트 스위칭 캐시에 저장이 됩니다. 동일한 타겟으로 가는 다른 패킷이 인터페이스에 도착을 하면 이 캐시의 넥스트홉 정보가 바로 즉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패스트 스위칭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CEF, 익스프레스 포워딩에 대한 건데요. 가장 최근에 기본적으로 시스코 IOS가 사용하는 패킷 전달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패스트 스위칭과 마찬가지로 이 시스코 익스프레스 포워딩은 포워딩 인포메이션 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FIB라고 하는데, 라든지 adjacency 테이블이라는 것을 구축을 해요. 그리고 이 테이블 내의 항목은 패스트 스위칭처럼 패킷 트리거링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어떤 토폴로지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체인지 트리거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수렴을 하게 되면 FIB하고 adjacency 테이블에는 라우터가 패킷을 전달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스코 익스프레스 포워딩은 지금까지 살펴본 소개된 메커니즘 중에 가장 빠른 패킷 포워딩 메커니즘이고, 시스코 라우터나 이제 멀티레이어 스위치 어떤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네트워크 장치는 이제 방화벽이 있는데요. 방화벽은 두말을 나위할지 어떤 그 방화벽의 목적이나 기능 그런 것들이 어떠한 건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방화벽에 대한 이해가 슬라이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월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stateless packet filtering이라든지 stateful packet filter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원래의 방화벽 유형은 stateless packet filtering 방화벽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킷 헤더 정보를 기반으로 패킷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그러한 어떤 스태틱 룰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화벽을 통과하는 모든 패킷을 검사하고 스태틱 룰하고 비교해서 그에 따라 트래픽을 이제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이제 그런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리스 패킷 필터링은 여러 그 패킷 헤더 필드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 목적지, IP 주소로부터 프로토콜 ID, UDP, TCP 포트 넘버, ICMP 메시지, 프래그멘테이션 플래그나 IP 옵션 세팅까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방화벽은 매번 동일한 스태틱 포트를 사용하는 TCP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스 또는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같은 이제 레이어 3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필터링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룰이 매우 간단하지만 TCP 또는 이제 UDP 포트 번호 집합을 동적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TCP나 UDP 세션이 이니셜 리퀘스트에서 그 리퀘스트를 이행한 다음에 세션이 종료될 때까지의 상태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stateful 패킷 필터링은 stateless 패킷 필터링 방화벽과 동일하게 해도 검사를 수행을 하지만 연결 상태도 추적한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추적하기 위해 이러한 이제 방화벽은 상태 테이블을 유지합니다. 이 stateful 패킷 필터링은 stateless 패킷 필터링보다는 레이어 3나 레이어 4의 보안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우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tateless 패킷 필터링과 마찬가지로 이 stateful 패킷 필터링도 OSI 모델의 또 다른 계층, 즉 레이어 5나 6, 7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파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패킷 필터링이라는 좀 더 가장 진보된 유형의 방화벽을 패킷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방화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한 구성으로 OSI 레이어의 3계층에서 7계층까지의 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액세스 제어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검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로드 밸런스입니다. 로드 밸런싱은 서버나 서버 클러스터, 네트워크 링크 등과 같은 여러 컴퓨팅 리소스에 걸쳐서 워크로드 작업을 이제 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버 로드 밸런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단일 서버의 작업을 여러 서버에 분산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서비스의 가용성이나 확장성, 보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을 하는 것이죠. 이 로드 밸런스는 웹페이지나 어떤 일반 파일과 같은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수신해야 하는 서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스는 어떤 선택한 서버 또는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어떤 부하를 과하게 인가하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어떤 이 리퀘스트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버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바이스 레벨에서는 로드 밸런서는 네트워크의 가용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치의 어떤 이중화, 디바이스 리던던시, 스케일러빌리티, 시큐리티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의 표에서는 네트워크 서비스 레벨에서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로드 밸런서가 하이 서비스 어베일러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 서비스 레벨 시큐리티와 같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의 이제 마지막에서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코드라는 것을 이제 문서화하는 것은 코드를 읽고 또는 이 코드를 검토할 다른 사람들이 이 코드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코더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한참 후에 코드를 살펴보면 코드를 작성할 당시에 정확히 자기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코드를 작성을 했는지 기억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해내는 것도 굉장히 타임 컨수밍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네트워크를 이제 설계하고 구현하고 배포하는 것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의 일부로서 프로그래밍 코드의 문서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다이어그램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장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물리적으로 어떤 건물의 어떤 몇 층의 어느 부분에 어느 벽장에
어느 룸에 있는지 그런 실질적인 이제 위치와 각 장치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보여주는 게 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입니다. 슬라이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레이어 2에 대한 이제 피지컬 커넥티비티 다이어그램과 레이어 3의 로지컬 커넥티비티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레이어 2 또는 물리적 연결 다이어그램은 이제 장치가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폴트가 다른 장치에 어떤 네트워크 폴트에 연결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CDP, 시스코 디바이스에는 CDP라고 해서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또는 뭐 링크 레이어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LLDP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장치 간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포트 커넥티비티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실제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이슈를 해결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3 또는 로지컬 커넥티비티 다이어그램은 네트워크에 있는 이제 장치 간의 IP 연결을 주로 IP 어드레싱에 대한 거죠. 그런 정보들을 표시하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좀 단순화된 레이어 2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의 예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IP 주소나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레이어 3 인포메이션은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여기에 포함된 클라이언트들 간의 엔드-투-엔드 커넥티비티가 수행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섹션의 이제 마지막 쪽에서는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가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는 지금까지 처음 나온 것 같죠? 5.4.6 페이지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해서 실습을 하셔야 되고 개발자들은 네트워크 장치와 이들이 통신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 실습을 통해서 토폴로지의 어떤 장치를 구현하는 여기서는 뭐 add PC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토폴로지를 구현하는 거에서부터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커넥티비티 테스트 그리고 웹페이지를 생성하거나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좀 전에 살펴봤던 방화벽에 이제 액세스 리스트 같은 것들을 조사해보는 실습을 이거를 통해서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에 슬라이드에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거는 바로 이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의 어떤 토폴로지를 캡처해 놓은 거고 그 뒤쪽에 있는 그거는 이제 인스트럭션 이 실습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 시스코 아카데미 컨텐츠 내에 있는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토폴로지 창하고 이 토폴로지를 가지고 실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에 대한 윈도우가 이렇게 제공이 돼서 두 가지의 윈도우가 항상 파일을 열면 이제 그 팝업이 나타납니다. 실제 패킷 트레이서 파일 유형으로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라는 뜻으로 PKA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섹션에서는 네트워킹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텔넷으로부터 뭐 지금 이 뒤쪽에 몇 장의 슬라이드가 있기는 한데 텔넷, 뭐 Secure Shell, HTTP에서부터 뭐 DHCP, NTP, NAT가 각각의 프로토콜이 뭔지를 쭉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슬라이드를 몇 장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프로토콜들을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어떻게 실제 네트워크와 같은 환경에서 이러한 프로토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활용이 되는지는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 5.5.7 실습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 1에서 파트 8까지 모든 지금 이 섹션에서 다루고 있었던 네트워킹 프로토콜에 대한 모든 실습을 매우 흥미롭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기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뭐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네트워크 프로토콜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은 일반적인 네트워크 연결 문제, 애플리케이션 커넥티비티 이슈 중에 여러 가지 연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어요. 몇 가지 트러블 슈팅 도구들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이쪽 뒷부분에 패킷 트레이서 핸즈온 실습이 제공이 돼서 지금 이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거를 실제로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길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실습을 한번 해봄으로써 지금까지 각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어떤 것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뒤쪽에는 이러한 커맨드들을 이용을 하는 이제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 모듈에서는 네트워크의 어떤 기초를 시작으로 해서 레이어 2, 레이어 3, 그 다음에 각 계층에 해당하는 장치들, 그리고 프로토콜들, 그리고 방금 전까지 트러블 슈팅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